69년도에 물리학과에 입학했죠. 그럼 몇 년도에 졸업을 하신 건가요? 73년도 2월달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꿈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때는 막연하게 그 자연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자연과학을 하면서 내가 우리 인간 생활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했죠. 소위 홍익인간이라는 거.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좀 내가 만든 것, 내가 연구한 것, 내가 발명한 것이 남한테 뭔가 소용이 되고 쓰임새가 좀 유용하게 써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남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꿈은 아닌데 그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옛날에는 지금같이 텔레비전이 많아가지고 연속극이나 무슨 그런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고 만화를 통해서 많은 꿈을 꿨습니다. 근데 만화에서 그 상상을 했던 그 세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전자공학이나 그 전기공학 또는 그 기계공학이나 섬유공학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학을 하면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잡는 받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원리를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떤 선배들한테.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려면 물리학을 배우는 것이 오히려 내가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전에 갖고 계셨던 꿈을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직은 못 이루었는데요. 예. 지금 한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재밌는 연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내가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꿈도 꾸고 그런 꿈을 곧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그러는 거죠. 교수님 재학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생각이 잘 노는 사람이,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잘 공부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잘 놀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잘 공부할 줄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든지 하나를 열심히 해서 잘할 줄 알면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대학교 때 특히 생각나는 것은 옛날에 저희 때는 데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기를 시작해가지고 한 달만 지나면 다 조기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언젠가 시험을 보는데 안 배우고 나서 시험 보는 바람에 시험을 백지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백지를 내면 그게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서 등록도 무효가 되고 일종의 하나게 떠드는 입장인데 제가 그때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장학금 시즌 학교를 그만둬야 될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저보고 너 졸업 안 할래? 할래? 그래서 시켜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연습 문제를 풀으래요. 연습 문제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였습니다. 보름 동안 시간을 주면서 풀으라고 해서 밤이 됐습니다. 보름을 꼬박 밤새는데 거의 반을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공부한 것이 도움이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꿈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학과 수업 이외에 교수님이 따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제가 재학 시절 때 특별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왜냐면 생활이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침 새벽에 아르바이트 되고 저녁에 아르바이트 되는 바람에 그 정신없이 그냥 학생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그 특별한 활동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냥 그 생활이 좀 힘들고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그냥 정신없이 보냈죠.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동대 재학 중인 재학생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될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옛날에 그 아큐정전이라고 노신의 아큐정전이라는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았는데 그 아시아 사람들이 그 주로 그 너무 단견 팔 아래 것만 보고 멀리 못 본다는 그런 꼬집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그 수험생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것이 특히 그 먼 안목을 보고 자기 인생에 한 50년 살 것을 설계를 잘해서 5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당장 뭐 조금 공부해가지고 수입을 쉽게 해가지고 편하게 지낸다는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 보람 있는 그 인생을 못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 꿈을 크게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연관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부자가 되려면은 흔히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려면은 사실은 그 부모로부터 돈을 많이 물려받든지 아니면은 다음 길이 중요합니다. 다음 길은 좋은 것을 새로운 것을 개발해 가지고 발명을 해서 그것을 특허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그 회사 같은 데가 팔거나 그 산업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큰 돈을 버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부모의 큰 유산을 물려받든지 그런 유산이 없다면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그 특허를 받아서 그걸로 그 상품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입장이 아니라 동문 입장에서 동국대를 자랑해 주신다면 어떤 점을 자랑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디 가서든지 그 동국대학 나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먼저 설명하고 내가 동국대학 나왔다는 걸 얘기하고 세미나 같은 거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동국대학 나와서 동국대학 나와서 보통 뭐 유명한 대학 인류대학이라는 데 나온 거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 뭐 거의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머리가 떨어지거나 실력이 떨어지거나 하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국대학 나온 것에 대해서 어느 인류대학 나온 것도 잘 그렇게 자부심을 했습니다. 동국대라는 이름이 교수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저 동국대학교가 제 집입니다. 제 집처럼 항상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동국대학교 캠퍼스에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할애하고 동국대학 캠퍼스에서 지내는 게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의 3분의 2 시간을 제 24시간 중에 3분의 2 시간을 학교에서 지냈죠. 동국대학교가 제 가정처럼 느껴지고 여기가 제 고향처럼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인터뷰 이걸로 마치고요.